새벽 3시 47분. 병원 중환자실에서 울려 퍼지는 심장 모니터의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3시 47분. 의사의 차가운 선언이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병실 앞에 선 가족들의 표정이 말이에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거든요. 드디어 끝났네. 장남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선 둘째 민정이 팔꿈치로 형을 찔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막내 민호까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72세. 박성호.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병실 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3일 후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 박성호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답게 인맥이 넓었거든요. 하지만 유족들을 자세히 보면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조문객이 말하면 세 남매는 억지로 지은 미소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 43세.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 네,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셨어요.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말하듯 기계적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롤렉스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박민정 40세. 로펌 변호사.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유심히 보면 왼쪽 손목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같았어요. 박민호 35세. 외국계 금융회사 부장.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막내만은 조금 달랐어요.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묘한 강조가 있었거든요. 마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이런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겉보기엔 성공한 자식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장례식이었으니까요. 박성호. 대한민국 고도성장기를 살아온 전형적인 가장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입지전적 인물. 조그만 공장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까지 키워낸 사업가. 세 자녀 모두 의사, 변호사, 금융맨으로 키워낸 성공한 아버지. 적어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흡연실에서 만난 세 남매의 대화는 전혀 달랐어요. 형,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는 거야? 민호가 담배를 깊게 빨며 말했어요. 장례 끝날 때까지만. 그 후엔 우리끼리 얘기하자. 민수가 답했습니다. 정말 끝난 거죠? 이제? 민정의 목소리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집에서 만났어요. 유품 정리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정작 유품을 정리하는 대신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오랜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 정말 이상한 가족이었구나.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1985년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이들의 웃음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웃으라고 강요당한 것 같았죠. 1992년 민정 중학교 졸업식 사진. 이번에도 같은 표정들. 하지만 민정의 교복 소매가 이상하게 길었어요. 3월인데도 긴팔을 입고 있었거든요. 1998년 민호 대학교 합격 발표날 사진.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 하지만 민호의 눈가에는 멍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형, 기억나? 민호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학 합격 발표 나던 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서울대가 아니면 대학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연세대도 훌륭한 대학이라고 말했다가 민호가 무의식적으로 왼쪽 뺨을 만졌어요. 2시간 동안. 그만해. 민정이 끼어들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누나는 어때? 로스쿨 다닐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라고, 변호사 따위 하지 말라고.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누나가 반박했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 봤잖아. 그날 밤 20살 민정이 아버지에게 대든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라고 말했을 뿐이었죠. 그 후 일어난 일은 차마 말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어.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세 남매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았어요. 민수는 완벽해지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트집 잡을 구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의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최연소 과장 승진. 완벽한 성공. 민정은 무감각해지기로 했어요. 감정을 죽이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가운 변호사가 된 이유였죠. 민호는 도망치기로 했어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해외 출장을 자원하며 집을 피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네.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의사, 변호사, 금융맨. 모두 아버지가 정해준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택배입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어요.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고 수신인은 박성호의 자녀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이거? 소포를 뜯어보니 낡은 공책 한 권과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공책 표지에는 성호의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박성호의 자녀들에게 저는 당신들의 아버지와 40년간 함께 일한 부하 직원 김철민입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당신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전해드려도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당신들이 모르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도 사장님의 마지막 유언이니 전해드립니다. 부디 이걸 읽고 나서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일기를 썼다고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생 감정 표현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분이. 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1985년 3월 2일.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서 아이가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뭐야 이거? 세 남매는 당황했어요. 이런 아버지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1985년 3월 15일. 민수가 받아쓰기에서 틀렸다고 운다. 나는 화를 냈다. 또 화를 냈다. 왜 나는 항상 화부터 내는 걸까? 아버지처럼. 1992년 6월 20일. 민정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다.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라고 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말을 왜 똑같이 하고 있는 걸까? 1998년 11월 27일. 민호가 연세대에 합격했다. 좋은 대학이다. 하지만 나는 또 화를 냈다. 서울대가 아니라고. 그 후에 민호를 때렸다. 손이 떨렸다. 내가 아버지와 똑같아지고 있다. 일기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점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8월 3일. 오늘 심리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내가 대물림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고 했다. 나 역시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자랐다는 것을. 자식들은 모른다. 뭐라고?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2015년 12월 25일. 아이들이 집에 안 온다. 명절인데. 나 때문이다. 모두 나 때문이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이 일기장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세 남매는 일기장을 읽으며 점점 혼란에 빠졌어요. 그들이 알던 차가운 아버지와 일기 속 아버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면죄부를 받으려는 꼼수일까요? 이걸 어떻게 믿어? 민정이 일기장을 탁자에 던졌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나서 이런 일기나 남기고. 하지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에 정말이라면 뭐, 용서하라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계속 커졌어요. 결국 그들은 편지를 보낸 김철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사흘 후 서울 종로구 한 작은 찻집에서 김철민을 만났어요. 70세의 할아버지였지만 정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예상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철민은 40년간 박성호와 함께 일했어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죠. 사장님이 정말 많이 아파하셨어요. 당신들 때문에. 저희 때문에요? 민정이 반문했어요. 아니, 당신들을 아프게 한 자신 때문에요. 김철민이 말하기 시작한 박성호의 또 다른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1990년대 박성호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사장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들의 할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마음이 너무 메말랐던 것 같아요. 박성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일 폭력을 가했다고 해요. 강해져야 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무자비하게요. 그래서 사장님도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 하는 거라고. 말도 안 돼요.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사랑이 그런 거라고요? 아니에요. 사장님도 나중에 깨달으셨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걸. 김철민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박성호는 2000년대부터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평생 감정 표현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자주 우시곤 했어요. 당신들 얘기만 나오면. 아버지가 울었다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특히 명절 때. 당신들이 집에 안 오면 혼자 술을 드시며 많이 우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이야기였어요. 박성호는 몰래 아이들을 도왔다고 해요. 민수가 의대 다닐 때 부족한 생활비, 민정이 로스쿨 다닐 때 학비, 민호가 해외 연수 갈 때 비용. 모두 익명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면 당신들이 받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세 남매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 사장님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 이상했어요. 2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들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민정이 물었어요. 사장님이. 치료 기록입니다. 민수가 진단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의사인 그는 곧바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이게 무슨? 사장님이 30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김철민의 설명에 따르면 박성호는 자신의 폭력적 성향이 병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더 자책하셨어요. 병이라는 핑계로 당신들을 아프게 했다고. 더 충격적인 건 박성호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2015년에 한 번 시도하셨어요. 당신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철민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박성호가 직접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나는 평생 잘못된 사랑을 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희를 아프게 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너희의 꿈을 꺾었다. 나 역시 아버지에게 그렇게 자랐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너희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너희만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의 아이들에게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바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아버지 박성호. 편지를 읽는 동안 세 남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김철민에게는 마지막 폭탄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민정이 지쳐서 물었어요. 사장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 당신들이 서로 화해하고 진짜 가족이 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도대체 박성호가 마지막에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철민은 세 남매를 아버지의 서재로 안내했어요. 사장님이 평생 여기서 뭘 하고 계셨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서재의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책장이 있었어요. 김철민이 특정한 책을 뽑자 책장이 옆으로 이동하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어요. 헉! 세 남매는 말을 잃었어요. 숨겨진 공간에는 그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아버지가 몰래 찍고 모은 사진들이었죠. 졸업식, 취업, 결혼. 모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벽면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어요. 민수 과장, 최연소 승진 쾌거. 박민정 변호사, 어려운 이웃 무료 변론. 민호 부장, 해외 프로젝트 성공 이끌어. 아버지는 자식들의 모든 소식을 몰래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김철민이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다들 지겨워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세 개의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각각 민수, 민정, 민호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민수가 자신의 통장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잔고가 10억 원이었거든요. 사장님이 당신들이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넣어두신 거예요. 몰래. 민정과 민호의 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각각 10억 원씩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김철민이 또 다른 문서들을 꺼냈어요.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회사. 정식 명칭은 삼성건설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수민정민호 건설이에요. 당신들 이름을 딴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회사의 모든 주식이 세 남매에게 이미 이전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조금씩 증여해왔던 거죠. 세 남매는 이미 100억 원대 자산가였던 거예요.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장님 말씀이 돈 때문에 용서받고 싶지는 않다고.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민정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잔인했나?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김철민이 말했어요. 사장님도 아셨어요. 당신들이 분노할 권리가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미안해하셨던 거예요. 김철민은 마지막 비밀을 꺼냈어요. 사장님이 마지막 6개월 동안 매일 편지를 쓰셨어요. 당신들에게 보낼 편지를요. 하지만 한 통도 보내지 못하셨죠. 서랍에서 나온 편지들은 수백 통이었어요. 민수야, 오늘 너의 수술 성공 기사를 봤다.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정아, 너의 의로운 변호를 보며 울었다. 내가 꺾으려 했던 내 정의로움이 이렇게 빛나고 있구나. 민호야, 해외에서 고생이 많지? 아버지는 내가 도망치고 싶었다는 걸 안다. 미안하다. 매일 쓴 편지들이었지만 한 통도 보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서로만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때문에 서로 멀어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편지를 읽으며 새 남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털어놨어요. 우리. 정말 몰랐어요. 민정이 흐느꼈어요. 아버지도 아팠구나. 우리만 아픈 줄 알았는데. 민호도 울었어요. 김철민이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사장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용서다. 그 순간 30년 만에 새 남매가 서로를 껴안았어요. 형, 미안해. 우리 너무 차갑게 살았나 봐. 민호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아팠구나. 그런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네. 민정이 답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김철민에게는 마지막 폭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사장님이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사장님이 고아원을 하나 세우셨어요. 사랑나눔 아동센터라고. 그 고아원은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었어요. 박성호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거였죠. 그리고 당신들이 그 고아원의 이사가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물론 거부하셔도 됩니다만. 새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민정이 물었어요. 해야지. 민수가 답했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사랑을 우리가 대신 해야지.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자. 민호도 동의했어요. 1년 후 사랑나눔 아동센터 개원식이 있었어요. 새 남매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아이들을 도왔어요. 민수는 의료 지원을, 민정은 법적 보호를, 민호는 경영을 맡았죠. 개원식 날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삼촌, 이모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새 남매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도 많이 아프셨구나. 민정이 이어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이제 알겠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는 걸.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약속할게요. 더 좋은 부모가 될게요.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죠. 무덤 앞에 놓인 새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박성호. 1952년에서 2024년.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2년 후. 민수는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환자들에게 따뜻한 의사가 되었죠. 그리고 아들에게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아빠도 실수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민정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었어요. 그리고 딸에게는 꿈을 꾸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었죠. 민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형과 누나와 함께 해결했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삼촌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 남매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고 웃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새 남매가 함께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비로소 알겠어요. 사랑이 뭔지. 민정이 말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뭔지도. 민호가 말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엄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사랑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으로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랑나눔 아동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이 되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진짜 사랑을 배우고 자랐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대물림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는 데 성공한 거였죠. 새 남매 각자도 변했어요. 민수의 아들은 의사가 되었지만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빠 같은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정의 딸은 화가가 되었어요. 변호사를 원했던 민정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딸의 꿈을 응원했죠. 내 꿈을 따라가렴.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민호는 35세에 결혼해서 쌍둥이 아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아빠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든 항상 사랑할 거야. 어느 날 고아원에서 한 아이가 물었어요. 원장님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잘해주세요? 민수가 답했어요. 우리도 어릴 때 많이 아팠거든. 그래서 너희가 아프지 않았으면 해서야. 그럼 원장님들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번엔 민정이 답했어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그분도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였어. 그럼 용서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답했어요. 응. 용서했어. 그리고 이해했어.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틀렸을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새 남매는 다시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대물림의 고리를 끊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무덤 앞에 핀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포옹으로, 때로는 격려의 말로, 때로는 묵묵한 지지로. 하지만 잘못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랑, 통제하려는 사랑, 자신의 욕망을 강요하는 사랑. 박성호도 그런 잘못된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그의 자녀들은 깨달았습니다. 대물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걸,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늦은 건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강요 없이, 진심으로. 그런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가족씩, 한 사람씩.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씨앗이 되어주세요.